1969년 봄까지만 해도 그해 24살인 존 베이커의 앞날은 밝기만 하였다. 베이커는 육상 선수로서의 쟁쟁한 경력을 거쳐 정상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었다. 체육 전문가들은 그를 세계 최고 수준의 장거리 선수로 격찬했으며 그 자신도 1972년도 올림픽에 미국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베이커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달리기에 뛰어난 소질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몸이 허약한 데다가 제 또래 소년들보다 몇 인치는 키가 작아서 트럭을 뛰기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소년이었다. 그런 그에게 뜻밖의 기회가 닥쳐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일이 생겼다. 베이커의 절친한 친구로 존 하이랜드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키가 큰 데다가 육상 선수로서의 소질이 풍부했다. 그를 눈여겨본 만자노 하이트랙의 코치 빈 폴파드가 하랜드를 탐내고 입단을 권했다. 하랜드는 그 권유를 거절했다. 저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하랜드도 따라서 입단할 거예요. 베이커 제안에 폴파드 코치가 동의하여 일은 성사되었다. 이렇게 해서 존 베이커는 육상 선수가 된 것이다. 1960년도 존이 출전한 첫 시합은 그의 고향 알바커키 동쪽에 있는 산 뒤까지 갔다 오는 1.7마일의 장거리 경주였다. 모든 사람들은 크로스컨트리 시합에서 늘 우승을 차지하던 로이드 고프를 주목하고 있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일렬로 늘어섰던 선수들이 달려나갔다. 예상했던 대로 고프가 선두를 달렸고 그 뒤를 하랜드가 바짝 뒤따랐다. 4분이 지나자 모든 선수들이 차례차례 나지막한 산 뒤로 사라져버렸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또 지났다. 그러자 저만치 한 선수의 모습이 나타났다. 볼파드 코치는 조수를 팔꿈치로 치며 말했다. 고프가 들어오는 것일 거야. 그는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다. 온 세상에 고프가 아니고 베이커야 베이커. 다른 선수들을 멀찌감치 뒤로 젖혀두고 베이커는 마지막 코스를 달려들어왔다. 그의 기록은 8분 3초 5, 그 대회의 신기록이었다. 후에 베이커는 이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선두주자 한참 뒤를 따라가던 베이커는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해 뛰는 것일까 하고 자문을 해보았다. 긍정적인 대답은 할 수 없었다. 그는 우선 바로 자기 앞을 달리는 선수를 목표로 삼고 그를 따라 젖혀놓았다. 그 다음은 간단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알지 못할 힘이 그 안에서 폭발했다. 마치 체면에 걸린 것 같았다는 것이다. 그는 근육이 필요한 것을 무시한 채 맹렬히 뛰어서 마지막 테이프를 끈자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가 이 시합에서 우승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시즌이 시작되자 볼파드 코치는 베이커를 큰 시합마다 내보냈는데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다. 트럭에만 들었으면 이 얌전하고 수줍음 타는 소녀는 돌연 강인하고 철저한 선수로 변해 호락호락 지지 않는 굉장한 선수가 되는 것이다. 베이커는 6개 주의 기록을 깨고 미국 최고 수준의 장거리 선수로 인정받았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18살이었다. 1962년 가을 베이커는 알바커키에 있는 뉴멕시코 대학에 입학해서 계속 훈련을 쌓았다. 그는 새벽마다 온 시내를 뚫고 달리고 골프장을 뛰어다녔다. 하루 25마일을 뛰는 강훈련이었다. 그는 그동안 대회마다 착실히 우승을 거두어 존 베이커를 타도하라라는 것이 다른 팀의 공통된 수원이었다. 1965년 봄 베이커가 3학년이 되었을 때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육상팀은 남캘리포니아 대학팀이었다.
베이커를 주축으로 한 뉴멕시코 코볼스는 이 힘겨운 팀을 물리침으로써 전통을 자랑하는 남캘리포니아 대학팀의 팀 창설 이래 3번째 참패를 맛보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자 베이커는 여러 대학에서 코치로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마다하고 고향 알바커키의 아스펜 초등학교에 취직했다. 어린이를 무척 좋아하는 그는 그들을 가르치면서 1972년도에 올림픽에 데뷔하려는 계획이었다. 아스펜에서의 베이커 선생님은 여러 면에서 다른 교사들과 달랐다. 그가 지도하는 반에는 우수생도 없었고 잘못한다고 꾸중받는 학생도 없었다. 그의 유일한 요구는 누구나 최선을 다하라는 것뿐이었다. 그의 이러한 교육 태도는 학생들에게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베이커 선생님은 무슨 일이든지 공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받아들인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무슨 걱정거리가 생기면 우선 베이커와 의논하려고 했다. 그들의 걱정이 무엇이든 간에 베이커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상담하게 된 것처럼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이다. 베이커 선생님은 반드시 함께 걱정해 주실 거야. 이런 말이 애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1969년 5월 초 베이커가 25세 생일을 맞기 직전에 그는 자주 피곤해지는 것을 느꼈다. 2주일쯤 지나니까 가슴에 통증이 오더니 그달 말경에는 사타구니가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심해졌다. 그는 진찰을 받기로 했다. 비뇨기과 전문의 에드워드 존스는 베이커를 진찰해보고 증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 수술 결과는 존슨이 우려했던 바와 같았다. 베이커는 고환암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의사가 분명히 말해주진 않았지만 베이커는 자기가 재수술을 받더라도 6개월가량밖에 더 살 수 없으리란 것을 깨달았다. 재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베이커는 자기에게 닥쳐올 엄청난 현실을 직시해보았다. 달리는 것, 올림픽 출전 등은 이제 어림도 없었다. 어쩌면 코치 생활도 끝날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 가족들이 여러 달 동안 고통을 느낄 일이 가장 걱정스러웠다. 수술 받기 전 일요일에 베이커는 혼자 차를 몰고 근처 산으로 갔다. 그는 여러 시간 돌아다니다가 밤이 늦게서야 집에 돌아왔다. 이제 그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의례적으로 간신히 띄던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온 참다운 미소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병명을 안 다음 처음으로 장차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게도 되었다. 베이커는 누이 질에게 그날 낮에 자기가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베이커는 알바커키 동측에 있는 산으로 갔다. 그는 자기로 인해 가족이 입을 고통이며 자기의 괴로움을 생각했다. 그는 낭떠러지로 차를 몰았다. 빨리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충동뿐이었다. 갑자기 베이커는 그 브레이크를 잡아당겼다. 어떤 영상이 순간적으로 그의 눈앞을 스쳤기 때문이었다. 아스펜 학교 어린이들의 얼굴이었다. 무슨 일을 겪든지 최선을 다하라고 자기는 가르치지 않았던가. 자기의 비겁한 자살이 그 어린이들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하니 아찔해졌다. 그는 자기 생각의 얕음에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엔진을 끄고 좌석 깊숙이 박혀있는 채 한참 동안 울었다. 얼마 뒤 그는 자기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았다. 평온을 되찾은 것이다.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나는 애들을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꾸 다짐하고 있었다. 그 여름 동안 복부 수술을 다시 하고 코발트 치료를 받은 다음 베이커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그는 전에 자기가 행하던 교육 방침의 새로운 조항, 즉 불구 어린이들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전에는 체육 시간이면 한 구석에 서서 멍청이 바라보던 불구 아이들도 이제는 정식 심판 옷을 입고 코치의 조순이 트랙 심판이지 하는 기록계 등 제각기 부서를 맡아 참가하게 되었다. 밤에는 집에 돌아와 베이커는 자기 돈을 들여 손수 리본을 만들어 이런 일을 잘 해낸 어린이들을 칭찬하면서 격려했다. 추수감사절까지 베이커에게는 학부모들의 감사 편지가 매일 쏟아져 들어왔다. 내 아들은 새벽 도깨비가 되었어요. 어느 어머니는 이렇게 썼다. 전에는 그 애를 깨워서 아침을 먹여 학교로 보내는 게 무척 힘겨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꼭두 새벽부터 저 혼자 일어나서 설치고 다닙니다. 학교 갈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트럭 경기에 미친 것 같다니까요. 또 다른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내 아들이 자기 학교에 대스타가 있다고 우기는 것을 전 사실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몰래 선생님 수업하시는 것을 보러 갔었습니다. 과연 그의 말이 맞더군요. 어떤 학부형은 이렇게 써보냈다. 우리 손녀가 다른 학교에 다닐 때는 몹시 부끄러움을 타고 또 모든 일에 서툴러서 큰 걱정거리였는데 이 학교에 온 1년 동안 애가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베이커 선생님이 결과에 어떻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A 학점을 주신 탓이에요. 우리 애처럼 수줍어하는 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선생님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그해 12월 베이커는 의사에게 목구멍과 머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검사 결과 병이 목과 머리에까지 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는 베이커가 지난 넉 달 동안 격렬한 통증이 있었는데도 꾹 참고 내색하지 않는 것을 알고 놀랐다. 베이커는 경기를 하면서 극도의 피로를 이겨낼 때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싸워온 것이다. 의사는 진통제를 맞자고 권했지만 베이커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최후의 순간까지 애들을 가르치면서 살고 싶습니다. 만약 진통제를 맞으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게 아닙니까? 그 순간부터 나는 베이커를 단순한 환자로서만 보지 않고 존경심을 품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 그처럼 헌신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의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1970년 초 베이커는 알바커키의 조그만 육상클럽의 코치로 와달라는 초빙을 받았다.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소녀들을 위한 그 클럽의 이름은 듀크시의 질주자들이었다. 베이커는 이 초빙을 받아들였고 그 클럽에서도 아스펜 초등학교에서와 못지않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어느 날 베이커는 연습장에 자그마한 황금 트로피 2개를 가져왔다. 한 개는 가장 빨리 달린 소년에게, 또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소녀에게 준다는 것이었다. 그 트로피들은 그 자신이 지난날에 받았던 영광스러운 트로피로 그는 교묘하게 자기의 이름을 지워 없애고 소녀들에게 준 것이었다. 여름까지 베이커가 지도한 대쇼팀은 뉴멕시코주나 인근 주의 시합에서 계속 신기록을 세우며 승리를 거두어갔다. 베이커는 자랑스러워하며 틀림없이 AAU 전 미국 아마추어 육상 영맨전의 결승전에 오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동안 베이커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코발트 치료나 화학 치료는 거의 듣지 않았고 전혀 음식을 섭취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스태미나가 점점 떨어져 갔지만 그는 여전히 연습장에 나와 소리를 지르면서 소녀들을 지도했다. 10월 어느 날 장애물 경기를 지도하고 있던 베이커에게 한 소녀가 달려왔다. 베이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다음 달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AAU 결승전에 우리 팀이 출전하게 되었어요. 베이커는 친구들에게 그 시합에 따라갈 수 있게 그때까지만 살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10월 28일 아침 베이컨은 아스펜에서 수업하는 도중 배를 움켜쥐고는 운동장에 쓰러졌다. 의사는 병세가 극도로 악화되어 쇼크가 온 것이라고 했다. 베이컨은 입원을 거절했다. 최후의 날을 학교에서 맞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다. 그는 훗날 자기 학생들이 힘없이 누워있는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꿋꿋이 서있는 선생님으로서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피를 많이 수혈하고 진정제를 투여한 뒤에 간신히 기운을 차린 베이컨은 자신이 세인트 루이스 시합에 따라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저녁 대쇼팀에 장거리 전화를 걸어서 소녀 한 명 한 명에게 결승전에 최선을 다하라고 누누이 당부했다. 11월 23일 초저녁 베이컨은 다시 의식을 잃었다. 앰뷸런스에 태울 때 약간 의식을 되찾은 베이컨은 부모에게 흐릿한 목소리로 이 차에 헤드라이트를 꼭 켜도록 해주세요. 이웃 사람이 보는데 당당하게 떠나고 싶어요. 11월 26일 새벽 베이컨은 병원에서 자기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어머니에게 너무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마지막 숨을 내쉰 뒤 눈을 감았다. 1970년 추수감사절 날로 그가 첫 진찰을 받은 지 12개월이 지난 뒤였다. 베이컨은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12개월을 더 버텨나간 것이다. 그의 꿋꿋한 의지는 심지어 죽음에까지 대항하여 싸워 이긴 것이다. 베이커가 죽은 지 이틀 뒤 대쇼팀 소녀들은 AAU 시합에서 우승을 거두었다. 소녀들은 밤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베이커 선생님을 위해 소리 높이 외쳤다. 베이커가 죽은 뒤 예기치 않던 일이 일어났다. 아스펜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이 자기 학교를 존 베이커 학교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이름이 한 입 두 입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하여 마침내 학교 이름을 바꾸자는 공식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드디어 아스펜시 당국에서는 그곳 아스펜의 520가구의 학교 이름을 바꾸는 문제를 두고 투표로 찬반을 물었다. 결과는 찬성 520표, 반대는 한 표도 없었다. 그해 5월 수백 명의 베이커의 친구와 어린이들이 모인 가운데 아스펜 초등학교를 존 베이커 학교로 부르는 정식 개명식이 올려졌다. 이 존 베이커의 마지막 경주야말로 최악의 불행에 처해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를 가르쳐준 영원한 기념비로 길이 살아남아 갈 것이다. 오천성님의 마지막 경주란 작품이다. 가슴을 울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